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양시장의 수급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거의 700선을 목전에 두고 67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00선 참 멀어 보이지만 저희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요즘에 또 워낙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밤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미리미리 하반기 전략 세워가는 시간 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식 훈민정음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차트마스터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 시장에 좋은 날에는 네. 참 목소리에 힘이 좋으세요. 네, 오늘 또 불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 안 그래도 주말에 일정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떠신가요? 네, 또 주말은 저희 또 이제 슈퍼맨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 또 이제 제2의 차세대 류현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또 운동 열심히 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아이들의 직업까지도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저도 사실은 지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걸 시켜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제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수험생분들 오늘 날씨가 시험 끝나고 나서 참 좋아야지 기분이 좋을 텐데 오늘 좀 기분이 별로 꿀꿀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내일부터는 다시 또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행복하게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주식 훈민정음 1시간 동안 이제 11시까지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함께 할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중간중간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셔서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유쾌한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 먼저 전화로 만나보고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바쁩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천둥번개도 치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날씨 추워서 별로 안 좋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워지는 거 옛날엔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도 있고 좋잖아요, 연말에. 근데 네. 이제 추우니까 오늘 뭐 입고 가지? 추운데? 요거 걱정합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예, 뼈가 시립니다, 요즘에. 그쵸. 예, 뭐가 그초예요? 젊으신 분이 뼈가 시리면 안 되죠. 아니, 대표님. 예. 있잖아요. 시장 예상대로 예. 좀 잘 적중을 해주셨을 때는 예. 연결 잘 안 돼요, 아쉽게도. 제가 네. 요즘에 5G 세상에 열렸는데 5G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LTE를 아직까지 또 써야 네. 되는 거고 5G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상용화까지는 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직접 됩니다. 또 몸소 느끼셨네요. 예, 저는 마음 같아가지고 바로 방송국 가고 싶은데 이게 통신의 한계가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나 오늘도 적중을 하셨어요. 저번에 네네. 조정 나온다고 했을 때 조정 나오고 나서 주 후반에
그러니까 금요일 네. 정도에 이제 반등을 한다.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반등을 한다라고 네. 하셨는데 오늘 장 상승이 나왔죠. 예. 시장 흐뭇하게 보셨나요? 아니, 저는 시장 오르던 내리던 그냥 종목이 중요하지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합니다. 사실상. 오늘 시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지수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안 한다.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모순 있는 얘기인데요. 얘기는 시장은 따지고 보면 1년 12달 오르는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내리는 시장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위기, 시장 분위기. 시장이 지수가 별로 안 가도 내용적으로 내년이 희망적이고 그 후년이 희망적이다면 종목 장세가 잘 펼쳐지고요. 대다수의 종목이 오르는데요.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 같이 밀려내립니다. 근데 지금 지수 연동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수에 민감한 사람은 파생을 해야 되는 분들,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1년 수익률이 10%, 5%를 원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체크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상한가도 갖고, 하정도 가고, 내 시장하고 상관없이 내 종목이 20% 오를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냐면 지수는 그렇게 빠질 장이 아니에요. 폭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종목만 잡으면 돼요.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주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내일 내리면 어떻게, 내게 많이 내릴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릴 시장도 아니고요. 종목만 괜찮다면 시장이 내려도 올라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이색적인 건 우리가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 오늘 7,800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근데 7,800억 쓸어 담은 거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남 땅만 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강남 땅만 오르거든요. 강남 아파트 값만.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사요. 네이버하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 되죠. 불과 얼마 전에는 그렇게 팔아제끼더니 기관이, 외국인이 좀 산 거 올라오니까 또 열심히 사고 있더라. 오늘 2천억만 사서 주면 조 단위가 넘는데 연말 되면 펀드 환매도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지? 이 정신 못 챙기네. 근데 중요한 거는 7천억을 사고도 추가적으로 더 사겠지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기업들의 펀드멘탈은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경기로 인해서 나빠지기는 했지만 내년에 저는 지금보다 하반기 12월에 어떻게 끝난 건 간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상반기 이후에는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기관도 수익률 게임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 관점을 맞춰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관련 종목 강남 땅 들고 있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관련 종목도 너무 안 올랐다 싶으면은 사볼만 하고, 근데 높은 수익률 50% 100%짜리는 안 나오겠죠. 근데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사람들의 돈은 어디로 몰릴 것인가? 개별 종목, 이슈 종목, 뉴스가 있는 종목을 보자. 이걸 한 달 내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짚어드린 펭수 관련 종목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 사람이 펭수 관련 종목, 유엔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메리츠증권에서 연구원에서는 향후에 실적 기대감도 있고 이런 인기가 있다. 그 연구원도 보고서가 나올 정도예요. 그 시장은 뉴스와 재료 이슈는 차고 넘치고 있더라. 그래서 시장이 끝나보면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별별 어떤 종목이 시간에 상을 치고 급등을 하더라.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열어보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는 내용, 뉴스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보다는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재료들이 많이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 알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 연속성상에 다음 주도 반등을 지속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잡아 올렸다면 신고가는 당연히 돌파하겠죠. 그러면 월말까지 크게 염려 없이 다음 주에 저한테 또 시황을 물어보겠죠.
그럼 저는 좋아요, 좋아요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괜찮은 종목만 잡고 물고 늘어지시면 내년까지 또 따뜻한 봄날이 왔을 때 계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유엔젤 어제도 상승이 나왔는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펭수 이모티콘이 나왔거든요. 대표님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는 펭수는 사랑하지 않고 주가를 사랑합니다. 저도요. 오늘도 도움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내다보시고 그리고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도 살펴보시되 지수하고 무관한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에도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민 박사님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훈 전문가께서 시원시원하게 종목 상담을 이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밀렸던 종목입니다.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좀 올라왔는데 매수가가 24,250원이다. 비중 20%다라고 하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물려 계셨습니다. 1년 가까이 물려 계셨는데 바닥을 찍고 그래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2만 원짜리를 여러 두 번, 세 번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흐름들은 괜찮을 것이다. 지금 24,000원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조정을 받으면 2만 원 정도의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 시 1차 목표가 2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서 있는 종목입니다. 연초부터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역시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고점은 6,5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6,500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 정도에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했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고, 자, 지누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86,000원이면 매수가 대비 한 10% 조금 못되게 수익권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차트 캔들 한 지금 13개 가지고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네, 일단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는 챙기시고 여기서 이제 98,000원, 88,000원 정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시고 이탈하면 전량 수익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윗꼬리도 좀 달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들은 괜찮습니다. 매수가 2,690원이면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차 목표가 3,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2,900원 이탈하면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공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큐리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리언트 같은 경우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8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다가 이 단기 고점에서 이러한 박스권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하단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가가 26,000원, 26,000원이시면 사실 26,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비중 30%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좀만 더 좀 더 매수하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24,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큐리언트까지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 봐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4989 통해서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이슈와 그리고 종목, 업종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꺼번에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키워드 스탁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흥행 이어갈까? 라는 키워드고요. 업종은 의류 OEM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세실업, 영원무역,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제 관군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관군제 4일 전 월요일이었죠. 11월 11일. 네네. 이게 싱글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알았네요. 네네. 마냥 그냥 쇼핑 시즌인 줄 알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최고의 쇼핑 시즌이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매출이 사상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절반 정도 그 넘는 매출이 나왔다. 아무래도 정말 인구가 많은 게 작용을 좀 했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는 성공적일까요? 글쎄, 뭐 성공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일단 뭐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사고, 왜 블랙 프라이데이냐? 일단 뭐 재무제표상 이러한 유통업체들이 1년 내내 적자를 보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한다. 그래서 블랙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사실 관군제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계속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들 그리고 중국의 언론들도 이번 이제 관군제 같은 경우에는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한 2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을 내놨는데, 자,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상 최고 1조 4,8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46조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어제 그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제 건수도 지난해 대비해서 35%가 증가가 됐고, 건수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160%,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160%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2.5배 이상 매출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금액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분 36초 만에 1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600억 원을 매출을 달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무려 30초 이상을 앞당겼다라는 부분들. 자, 이 관군제가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쓱데이, 신세계그룹에서 진행을 했었던 계열사들이 쓱데이 역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4천억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이러한 행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의 여부는 좀 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 3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자, 아직은 경기 상황이 썩 그렇게 체감 경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러한 행사를 이용해서 더욱더 많은 제품들을 구매를 한다. 자, 지금 3분기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한 80% 이상이 S&P 500 기업들 중에 80% 이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 이야기는 실적이 좋다가 아니고 예상치가 너무 낮춰져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 심리도 썩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딱 2주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니까 딱 2주, 다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 앞두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9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군제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키워드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혹시 그럼 선별을 해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만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행사라면 중국에서만 사고, 근데 최근에는 직구라는 통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IT 가전업종들,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의류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통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그러한 의류 쪽에 매출이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류 OEM 업종을 들고 왔고 하반기 특히 의류 OEM 업종들의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역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네네. 종목 보니까 바로 또 오늘장에서 OEM 실적 호조 예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한세시럽. 네, 한세시럽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OEM, ODM 방식으로 글로벌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상당히 많은 브랜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셔도 충분히 다 알만한 그런 브랜드의 의류들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 해외 8개국 무려 23개의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연간 3억 장 이상의 수출을 3억 장 이상의 의류를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갭이라든지 H&M 그리고 언더아머 같은 이러한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캘빈 클라인, 게스 그리고 이제 무인양품점 이러한 제품들, 브랜드들 그리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이러한 판매점에서 이러한 유통 업체에서 PB들이 직접 주문을 해서 만드는 자체 브랜드 의류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3분기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29%나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두 자릿수 대 이상, 10%대 이상의 수주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러한 기업입니다. 5월달 31,000원대에서 그 상승하기 이전에 제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상황인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1조 5천억, 1조 7천억 그리고 지난해도 1조 7천억 올해 상반기가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매년 꾸준한 매출 그리고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만한 큰 이슈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다져주면서 2만 원 구간을 저항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오늘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30억, 기관들이 3억 이렇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규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오늘 무려 30억 원의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 즉 바닥권에서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돌파하면 안착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24,000원,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또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 그럼 박스권 하단 18,000원이면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세시럽이었습니다. 오늘 2만 원을 터치해준 종목이죠. 2020년 내년에 OEM 실적 호조 전망에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4분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한때 우리나라의 이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웠던 바로 노스페이스. 그 노스페이스를 이제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자, 글로벌 아웃도어 중심으로 이제 스포츠 의류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의류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이라든지 백팩 이러한 이제 특수 원단을 중심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나이키라든지 그리고 파타고니아 폴로 그리고 ABC 마트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세계 40여 개의 유명
이런 제조사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을 해서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이 영업 무역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나갈 때 제품에 부착할 때는 뭐 노스페이스, 나이키, 파타고니아 이러한 브랜드를 붙여서 생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기업의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면화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역시 원가가 인하되고 이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다운 점퍼를 가장 먼저 만든 그런 기업이고 특히 기능성 의류를 잘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도 13%,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무려 23%나 증가가 되면서 실적 역시 좋은 성적을 내놓았고, 자,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좀 우려됐었던 부분들이 주력 공장이 바로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일단은 충당금을 다 채워놓은 상황이고, 이 충당금을 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내년 OEM 부분이 20%대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이미 이제 선 지급이 돼서 떨궈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동을 주는 흐름들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 7만 원대, 이때 한참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이야기가 나올 때 7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고 3만 원과 4만 원 사이에서 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 안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의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2016년도 2조 원, 17년도 2조 원, 18년도 2조 1천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조 1천억 원에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12%가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매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는 2,200억에서 300억 그 이상도 충분히 영업이익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1,113억, 3년 만에 최고 많은 그러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000억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 역시 최근 3년, 4년간 실적은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박스를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35,000원, 37,000원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37,000원 돌파 여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수급도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37,000원 돌파를 한다면 42,000원 전고점 쌍봉을 그렸던 4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영업무역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종목도 5%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OEM 부문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의 그 열기를 떠올리시면서 37,000원 돌파가 나올 때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 세워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볼게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살펴볼까요? 네,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다 아실 겁니다. 아디다스 신발 그리고 리복 신발을 중심으로 제조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고단가 제품의 수주를 충분히 해주면서 3분기 이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미 이전부터 예상치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그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해 34%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무려 220%가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보다 그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 하반기 경쟁사 하나가 이탈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맡아야 되는 생산 물량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실적을 보시면 올해 이제 1조 클럽이 거의 뭐 가시화됐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8,200억을 돌파를 한 만큼 올해 4분기까지 한다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보시면 매년 상당히 가파른 실적 매출 성장세가 나타납니다. 올해 지금 3분기에 3천억을 기록했으니까 8,200억을 찍었고 충분히 1조 클럽에 올해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현저히 좀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좋은 흐름들 보여주면서 갭으로 이 저항 라인 16,000원짜리에 이 세 번의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를 갭으로 강하게 돌파가 됐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다만 신고가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만약에 16,000원대 밀릴 경우 공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디다스하고 리복. 참 리복도 인기가 대단했던 브랜드였는데 아디다스는 두말할 것 없이 뭐 꾸준한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기업 올해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로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6,000원까지 조작이 나왔을 때 살펴보라고 하니까요. 오늘 종가 17,400원입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키워드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 생방송으로 주식 훈민정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참여하시라고 풀어가시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 찾아오시면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을 해가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은 이태원 전문가와 유쾌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접수를 해보시고 또 함께 방에 있는 투자자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샵 4989번으로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태원 전문가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픈베이스입니다. 매수가 3,500원에 비중 15%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IT 솔루션 프로그램 업체입니다. 4차 산업에 관련되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본업보다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계속해서 3,500원에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저점은 전차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매수가가 3,5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3,000원 정도 내려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매수가 위에 올라오면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3,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미스터블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웹툰이나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지속적으로 여기서 좀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레벨업한 이후에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 매수가가 8,200원이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1차 목표가 한 만원까지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7,000원까지 밀리면 2차 매수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PCB, PCB 이제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찬가지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좀 조정을 받고 이제 하락을 멈춘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23,300원이시면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마찬가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손절가 그냥 25,50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매수가 이제
23,300원. 일단은 25,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2차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탈모 치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나쁘지 않고 매수가가 14,900원, 15,000원이면 매수가 근처다. 자, 일단은 지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1차 목표가 16,500원 짧게만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14,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나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림이 좋은 그림은 아닌데 매수가가 3,200원. 자, 그래도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단은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수가 위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손절가 크게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2,6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만나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아직 계속 좀 남아있는데요. 스피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도 주식 훈민정음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샵 4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주식 훈민정음에 접수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종목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봐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장을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보 주신 관심주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 좀 내셨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장도 종목별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좀 내시라고, 수익 좀 보시라고 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월동 준비 관련주를 이제 간간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위닉스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오늘 드리는 종목도 마찬가지 미세먼지 관련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콘덴싱. 네,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주는 콘덴싱 오늘 바로 흥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경동 나비N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우리 거꾸로 타는 보일러 귀뚜라미랑 거의 뭐 양대 산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콘덴싱 보일러 그리고 이 온수기를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렇게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콘덴싱 보일러 부분 그리고 온수기 부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에 보일러 업계 최초로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는 더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는 모든 성의 평균 청정 난방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대부분의 가정에서 석탄 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콘덴싱 보일러로 바꿀 것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한다라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50% 정도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효율이 워낙 좋고 정부에서 한 2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도 매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3분기 이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내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상당히 유망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번 파동을 주었습니다. 저점 36,000원 대비해서 6만 원까지 거의 뭐 40% 가까이 50% 이상 파동을 좀 주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제 완만한 상승, 즉 이때는 컨덴싱에 대한 기대감,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고 이제는 실적을 따라서 안정적인 우상향의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부각이 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46,250원인데 천천히 분할로 해서 45,000원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까지도 가능하니까 평단 한 45,000원 정도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크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만 원 이상 충분히 한 5만 한 1,000원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저항받았던 자리 5만 1,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밀리면 42,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관심주로 경동 나비엔을 살펴드렸습니다.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만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매수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진짜 그 기업의 실적인 것 같은데요. 3분기도 호실적을 냈고 내년도에도 좋은 실적 기대된다고 하니까 이 계절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경동 나비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45,000원, 목표가 51,000원, 손절가 42,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장 관심주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날카로운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시장이 닥쳐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만큼은 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화면 통해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호가창 활용법입니다. 호가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 봐요.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호가창, 일단은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고 HTS를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창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바로 차트입니다. 네, 바로 차트를 네. 제일 많이 보시고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차트는 이 안에 구체적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일봉으로 따지면 시가, 고가, 종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 날짜 이렇게만 알면은 이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입력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게 차트입니다. 즉 결과만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바로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보다 좀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한 차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물론 뭐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없이 나왔다, 이씨 나왔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어떻게 반영이 됐고 장중에 어떻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보셔야 되는 게 바로 호가창입니다. 자, 물론 중장기 투자를 이제 투자 개념으로 나는 길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사실 호가창을 보는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캘핑이라든지 단타 매매 그리고 스윙 매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 주어야 되는 가격대 근처에서 공략을 할 때는 호가창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차트를 안 봐도 이제 호가창을 많이 보신 분들, 호가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차트를 안 봐도 호가창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이제 장중에 보는 모니터가 총 6대가 있는데 그 중에 4대가 다 싹 다 모니터 하나에 27개의 호가창이 깔려 있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100개의 종목을 100개 이상의 종목을 호가창을 깔아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호가창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 물량들을 어떻게 먹어가면서 체결이 되는지 그 중간중간 과정을 실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가창 분석법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이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호가창에 대한 그리고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호가창에 이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는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 교육을 좀 듣고 나시면 앞으로 조금 더 호가창을 보는 눈이 좀 더 뜨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기본적인 호가창입니다. 물론 뭐 좌측 하단 그리고 우측 상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좌측 상단에 있는 호가의 흐름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호가의 흐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좌측 하단의 이 체결창입니다.
이 체결창 그리고 지금 내놓은 물량들, 이 물량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호가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53,500원, 53,600원, 53,700원 이 위에를 이제 매도 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량들을 미리 주문을 넣어놓고 그 물량들이 얼마나 많은지 라고 이러한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는 매수 잔량입니다. 이제 밑에는 이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얼마의 물량을, 얼마의 가격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쌓아놨는지가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요 아래 나와 있는 좌측 그리고 우측 이 부분, 즉 이 물량은 뭐냐? 위에 매도 잔량, 즉 여로가에 있는 매도 잔량의 합이 현재 267만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75만 주는 이 매수 잔량, 이 여로가에 있는 매수 잔량의 합이 이 75만 주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을 먼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위에 매도 물량이 많으면 이 밑에 매수 물량이 많은 것보다, 즉 좌측에 있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을 경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밑에 매수 물량이 많아야 밑에 빠지더라도 매수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다라는 부분들, 제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결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매수 체결 강도 그리고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강도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체결 강도가 100 이하면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 매수 체결이 더 많은 거고, 체결 강도가 100 이하면 매도 체결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 자, 요 좌측 하단에 보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하나 거래가 될 때마다 파란색일 때도 있고 빨간색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당일 체결 상세 창인데, 자, 보시면 매도 체결이 있고 매수 체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자, 다시 호가창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53,400원, 53,500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53,500원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1000주. 그랬을 경우에는 위로 매수, 즉 이미 53,500원에 28만 9천 주를 누군가는 매도하려고 물량을 내놓은 겁니다. 내놓았을 때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서 체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53,400원에 1000주 매수를 넣었으면은 이 22만 주 뒤에 줄을 서기 때문에 바로 체결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 매수 주문을 넣었을 때, 시장가로 매수를 넣든지 아니면 53,500원에 매수 주문을 넣었을 때 바로 체결이 된다. 즉 체결의 주체가 매수하려는 사람인지 매도하려는 사람인지,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다가 매도 주문을 내놓으면은 바로 체결은 안 됩니다. 기다렸다가 누가 내 물량을 좀 더 비싸게 사주고 내 차례가 됐을 때 바로 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밑으로 지금 호가상 53,400원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물량을 던져버린다. 그러면 바로 주문을 넣는 순간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위로 매수했을 때는 매수 체결이라고 하고, 요 아래 체결창에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밑으로 던지면서 매도를 할 때는 이렇게 아래처럼 파란색으로 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결됐을 때 매수 체결인지 매도 체결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100이 넘고 한 200, 30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 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100 이하, 예를 들어 90 혹은 80, 5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로 올려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투자자보다는 그냥 좀 더 싸게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팔아버릴 거야 라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투자자들이 더
강하다, 매도 심리가 더 강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호가창의 좌측 하단 이 부분들을 장중에 꼭 유념해서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호가창. 사실 저도 이제 주문을 할 때 이 창을 보고 매수가 그러면은 많이 이게 조금 더 매도보다 많이 있으면은 이 종목을 사도 되나 네. 늘 궁금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만 보셨던 분들도 오늘 이태원 전문가께서 이렇게 알려드린 호가창 활용법 활용하셔가지고 매수에 좀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일단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금요일장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죠.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혹시라도 이태원 전문가에게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태원 전문가와 늘 승승장구할 수 있는 성공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